그런데 유방암, 전립선암, 특히 대장암이 특정암으로 이렇게 분류돼서 보험금을 20%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는 많이 모르실 것 같고, 만약에 그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말 좀 충격적일 것 같네요. 요즘 주변에 보면 보험 리모델링 상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왜 이렇게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롭게 다시 가입하려는 분들이 늘어난 걸까요? 예전에는 보통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엄마 친구분들이나 친척이나 지인을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또 보험 정보도 지금처럼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정보가, 그 보험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시켜준 주변 사람들만 믿고 오래오래 보험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생기는 경우가 허다했었죠. 사실 저도 엄마 친구분한테 고등학교 때 보험을 가입했다가 나중에 해지하고 좀 다시 가입한 케이스예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 스마트폰으로 검색만 해봐도 이 보험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나는 시대고요. 그쵸. 또 저희 같은 전문가에게 보험 보장 분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이 불합리하다 싶으시면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보험을 분석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드렸는데요. 네.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해지로 이어지는 그런 보험 유형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결국엔 해지할 수밖에 없는 보험 유형 5가지를 골랐고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흥미진진한 주제인 것 같은데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험 우선 바로 출발하시죠.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목적에 맞지 않게 가입한 보험입니다. 최근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 개그우먼 분이 나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을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엄마 친구분한테 가입한 실비보험이 알고 보니까 사망보험이 있는 종신보험이어서 깜짝 놀라는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네. 딱 그런 경우일 것 같네요. 네, 저도 딱 그 영상을 봤는데요. 만약 거의 10년 넘게 실비라고 믿고 가지고 있었던 보험이 실비는 없는 그냥 종신보험이라면 어떨까요? 와, 진짜 그럼 그 설계사에 대한 믿음이 확 깨질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이에 진짜 큰일이 안 생긴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가 연금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종신보험인 경우, 저축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20년 납 종신보험인 경우, 심지어 운전자 보험인 줄 알고 가입을 했는데 운전자 핵심 특약들은 전부 다 빠져있고 상해 특약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종신보험이 연금 기능도 있고 저축 기능도 있는 건 맞지만, 사실 사망보험이 주 목적인 보험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차감하는 것도 많고, 그쵸. 그래서 이제 납입한 보험료가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에 비해 쌓이는 게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저축이나 연금보험으로 보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거죠. 네, 종신보험은 납입한 원금에 도달하려면 거의 납입기간이 끝날 때쯤에 도달하기 때문에 20년 납이면 20년쯤은 돼야 원금이 되는데 어떻게 그게 연금이 되고 저축이 될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결국에는 해지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엔 매년 단리 7%, 8%로 이자를 붙여주는 상품들도 많다 보니까 진짜 내가 연금 상품을 찾고 있는 거라면 제대로 된 연금을 가입하는 게 노후를 위해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인 거죠. 결국엔 해지하는 보험, 그 두 번째는 너무 비싸게 가입한 보험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싸게 가입한 보험이라고 하는 건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음에도 비싼 보험을 잘못 선택한 경우인 거죠. 예를 들면 같은 보장 조건인데도 더 저렴한 회사나 상품이 있는데 비싼 상품을 선택한 경우겠네요. 네, 대표적으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유병자 보험으로 더 비싸게 가입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영상을 보고 40대 여성분이 저희에게 이제 보장 분석을 맡겨주셨는데요. 보험을 열어보니까 6개월 전에 가입한 보험이 전부 다 유병자 보험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뭐 이런 약 드시는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 꾸준하게 병원 다니시는 게 있으시냐 여쭤봤더니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왜 도대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셨어요? 여쭤보니까 한 2, 3년 전쯤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대장에서 용종을 하나 뗐는데 그것 때문에 유병자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이 설계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셨더라고요. 요즘 건강검진하면서 용종 떼는 게 정말 너무나 흔한 일이고, 그쵸. 이것 때문에 보험료를 더 비싸게
비싸게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분과 같이 회사 다니는 친한 분들 세 분이 더 계셨는데 전부 다 그 설계사를 통해서 전부 다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신 거예요. 그럼 그 다른 분들도 약 드시는 거나 이런 건 아예 없으시대요? 네. 비슷한 시기에 용종되신 분이 두 분이 더 계시고 한 분은 6년 전에 암 진단 받으신 분인데 사실 전부 다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건강체 보험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쵸. 2, 3년 전에 용종되신 분들은 고지하더라도 회사만 선택 잘하면 건강체 10년 고지용으로도 충분히 가입 가능한데 그쵸. 그러면 유병자 보험보다 훨씬 더 보험료가 저렴하고 6년 전에 암 진단 받으신 분도 5년이 지났으니까 그쵸. 특별한 치료가 없다라고 했으면 고지사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표준체 보험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 전부 다 10년 고지형 상품이랑 일반 표준체 상품으로 비슷한 조건으로 바꿔드렸더니 보장은 더 커지면서 보험료는 더 저렴하게 바뀐 거죠. 이게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병력 때문에 비싸게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굳이 유병자로 비싸게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유병자 보험을 가입해서 결국엔 해지하고 다시 저렴한 보험료로 바꾸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네. 결국엔 해지하는 보험 그 세 번째는 이 전화나 홈쇼핑을 통해 가입한 보험입니다. 네, 특히 주부이신 분들은 집에서 갑자기 오는 전화나 아니면 TV를 보고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분들도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해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가입한 보험이 전부 다 문제가 있어서 다 해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자료도 보지 않고 전화로만 보험 상담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일 때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몇 년을 또 납입을 해야 되는지 등등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료를 보고 제대로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보험인데요. 전화상으로만 정말 좋다, 마지막 기회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덥석 가입하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입한 보험은 유독 갱신형 보험이 많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또 그냥 유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시고. 네,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나중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고 보장받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된다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 게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계약한 보험은 고지 의무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제 지인분 아버지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 일부인데요. 갑자기 걸려온 전화상으로 보험을 가입하시고 나서 1년 후에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하시고 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부지급은 물론이고요. 강제로 해지까지 당하게 되신 케이스인데요. 사실 이분은 가입하시기 2년 전에 협심증 진단을 받으신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화상으로도 담당자에게 협심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고요. 또 아버지께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고지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이 체결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된 거죠. 설계사가 고객이 제대로 고지를 하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네. 아무래도 전화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생긴 것 같네요. 네, 이렇듯 자료도 없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화상으로만 계약이 체결된 보험은 결국에는 해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무료로 보장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현황들과 보장 내용들을 약관을 근거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만족도는 많은 분들의 후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객관적으로 정확한 분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처나 카카오 채널로 보장 분석이라고 남겨주시면 전문적인 보장 분석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엔 해지하는 보험 그 네 번째는 보장 범위가 좁은 보험입니다. 사실 정말 이 부분이 제일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 보험으로 보장 범위 넓게 준비하시는 게 사실 좋잖아요. 그쵸. 근데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또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네,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보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암보험 또한
보장 범위가 정말 중요한데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2022년 기준으로 여성암 발병률 1위는 유방암이고요. 3위는 대장암입니다. 남성 기준으로 2위가 전립선암이고요. 3위가 대장암인데요.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는 암보험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암보험을 보면 일반암과 유사암으로 구분을 하고요. 일반암은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사암은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이라는 건 보통 일반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이라는 이야기고요. 나머지 유사암은 보통 일반암의 20% 정도를 보상을 받는데 이게 일반적인 암보험이죠. 그렇죠. 근데 이 암보험 약관은 일반암 진단비는 특정암과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요. 특정암이라고 하는 건 아까 남녀 암 발병률 상위에 있던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정암 진단 시에 일반암 진단비의 20%만 지급받게 되는데요.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만약 유방암이나 대장암, 전립선암의 진단을 받는다면 1,000만 원만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된다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갑상선암이나 제자리암 이런 암들은 유사암이나 소외암이라는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실 그쵸. 거예요. 그런데 유방암, 전립선암, 특히 대장암이 특정암으로 이렇게 분류돼서 보험금을 20%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는 많이 모르실 것 같고, 만약에 그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말 좀 충격적일 것 같네요. 이런 암보험을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알게 됐다면 정말 빨리 바꾸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험마다 약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보장 범위를 잘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만약 이런 암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은 결국엔 다른 암보험으로 바꾸시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결국엔 해지하는 보험, 그 5번째는 너무 과하게 가입한 보험입니다. 두 번째에서 이야기했던 너무 비싸게 가입한 보험과는 조금은 다른 느낌인데, 과하게 가입한 보험, 이런 보험도 결국에는 해지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네, 보험은 저축이나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미래에 닥칠지 모를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인데요. 마치 암에 걸릴 사람처럼 암보험을 여러 개, 그리고 보장 금액을 높여서 가입한다거나 아니면 복권처럼 생각을 하고 보험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처럼 과하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보험은 내가 가입한 보험의 이벤트, 그러니까 위험이 생기지 않으면 결국에는 소멸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쵸. 최소한의 비용으로 평생 잘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가입하시는 게 좋고, 만약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걱정되는 특정 질병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보완하시면 충분한 거죠. 네, 저희는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보장의 크기도 정말 중요하고요. 보장의 범위도 정말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보험도 보험료 부담 때문에 나중에 해지하게 되면 결국 손해이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보험료 내에서 보험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과하게 보험이 준비되신 분들 또한 결국에는 보험을 해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까지 수많은 보험 분석과 리모델링 경험으로 결국에는 해지하는 보험 유형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혹은 너무 비싼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좁은 보장 범위로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전화나 홈쇼핑으로 보험 가입을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너무 과하게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꼭 제대로 된 보장 분석을 통해 내 보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생 가져갈 보험들로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보험우산을 통해 전문적인 보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나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사 오픈 채팅방으로 운영 중인데요. 더욱 전문성 있는 보험 영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